이 세상은 부자들의 놀이터란 말이 있죠. 그 극단에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게임의 일부인 평범한 사람은 게임의 말로 취급받는 자본가가 지닌 세계죠. 이곳에 성기훈이란 한심하고 나약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빚이라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딱지맨을 만나 내가 당신 딱지를 쳐서 넘기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게임에 참가합니다. 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게임엔 악독한 룰이 있었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하나. 선택이란 룰이었죠. 매트릭스에서 빨강과 파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을 줘서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 순응하게 만들죠. 여기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이 46세, 전직 기쁨증권 투자 2팀 팀장.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밖이 더 지옥인 상태에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었죠. 여기가 더 지옥이야. 하지만 이 룰이 있는 진짜 이유는 부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본가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짓들을 했죠. 한 예로 어린이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대표적이죠. 1842년 에드윈 체드윅의 보고서에 의하면 맨체스터 공장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7세였습니다. 아이들은 극악한 환경에서 하루 16시간을 노동하며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했는데 이를 두고 자본가들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포장합니다. 나는 그렇게 일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 너희들이 선택한 일이다 라고요. 여기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선택을 가장한 강요하에 사람들은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 속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강요를 받게 되고 사람마다 양심에 따른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시스템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선택들도 합니다. 이기기 위해, 아니 나와 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은 어떠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죠. 그 선택들 속에서 성기훈은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가운데 성기훈은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게임과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약자를 선택하고 우린 이미 노인이랑 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인 음식까지 나눠줍니다. 이것도 마셔. 음식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배신 외엔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믿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성기훈의 모습에 오일남도 종량으로 죽기 전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참가한 게임에서 똑같이 어리석은 선택인 성기훈이란 사람을 선택합니다. 나도 좀 끼워주겠나? 그럼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그에게 빠져들고 급기야 그와 깐부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맺든가? 하지만 오일남은 성기훈에게 배신당합니다. 헐. 뭐라고 했지? 짝이야. 사람을 선택하던 성기훈도 죽음 앞에 선 인간일 뿐이었죠. 하지만 오일남은 성기훈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가난으로 가족도 버렸던 오일남. 여기까지 오기 위해 아마도 많은 이들을 속이고 배신하고 죽였을 그였기에 그는 종량이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받고 싶었던 그 용서를 성기훈을 용서함으로 용서받길 바랐죠. 괜찮아. 자신은 사람을 믿는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성기훈은 해주길 원하면서 그렇게 성기훈은 용서를 받고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일남처럼 믿었던 깐부가 자신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는 그 깐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죽이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 그가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이 철을 단련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용서이기에 그도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1등을 하게 된 성기훈은 많은 돈을 받게 되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값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10,000원만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던 중 죽음을 앞둔 오일남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오일남은 그에게 큰 물음을 남깁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물음은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자 성기훈에게 던지는 물음이었죠. 하지만 성기훈은 그 물음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네를
왜 살려줬냐고 물었지. 재밌었거든. 자신을 살려준 이유를 들었음에도 왜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만 하는지 지금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게 다 떨치고 떠나려는 순간 자신이 당한 것처럼 사람을 경마장 말로 취급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기들 놀이터 말로 취급하는 자본가들에게 잘 들어.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기훈은 딱지남을 찾아다니게 되고 성공 무수로 10억을 더 준단다. 그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다시 재회한 딱지남은 그를 시험합니다. 한국말 시험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유혹이란 의미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총은 내 손에 있어. 게임의 룰이고 뭐고 방아쇠를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당기면 저놈의 면상을 날릴 수 있어. 하지만 성기훈은 이미 한번 단련받았기에 유혹에 굴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딱지남에게 그대로 돌려주죠. 죽이고 뭐고. 이제 이 방아쇠를 한 번만 당기면 날 죽일 수 있어. 이거 하나만 인정해. 개새끼라는 걸. 돌려받은 딱지남은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딱지남의 초대장으로 다시 프론트맨과 만난 성기훈. 프론트맨도 오일남처럼 성기훈에게 어떤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게임으로 초대하고 게임으로 들어가며 두 번째 오징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하게 된 오징어 게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룰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성기훈만을 위한 게임으로 프론트맨의 안배 속에 게임 속에 또 다른 게임을 숨겨놓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죠. 다시 시작된 게임에서도 성기훈은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합니다. 걸리면 누가 총을 쏜대? 우리 꼰대가 딱 저래. 뭔 개소리야. 그를 비웃는 사람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훈은 사람을 선택하고 성기훈의 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죠. 성기훈은 단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성기훈을 지켜보던 프론트맨은 게임 속의 진짜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 속의 진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프론트맨은 성기훈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평소 말이라 생각했던 자들을 도와주죠. 그렇게 성기훈은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알고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당신 책임질 거야. 성기훈의 바람과는 다르게 다른 게임이 나왔을 때 프론트맨은 더욱 성기훈의 믿음을 받게 되죠. 그렇게 새로운 팀과 게임을 돌파하며 성기훈은 이들을 깐부라 생각하게 되고 결정적인 선택에서 성기훈 편에 서서 완전히 성기훈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믿는 프론트맨은 50대 50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임을 알고 있었죠. 준비해. 그래서 병정 투입을 준비시키고 찬성이 이겼을 때 들이닥칠 수 있게 안배를 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조용히 침대 밑으로 이동하세요. 우리를 공격하려는 놈들에게 먼저 발각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기훈도 앞선 게임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전쟁이 터질 것이고 그런 병정이 올 것이라는 걸.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고 당연히 찬성이 이기고 있을 때 병정들이 들이닥쳤고 이미 예상하고 있던 성기훈과 깐부들은 병정들의 총을 빼앗고 깐부들과 함께 이곳을 뒤집을 혁명을 꿈꿉니다. 그렇게 혁명을 하던 중 탄창이 모자라게 되고 저 총알이 없어요. 믿는 깐부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예 형님, 저만 믿으십시오. 가겠습니다. 가져가세요. 필요할 겁니다. 진짜 괜찮겠어요? 끝까지 깐부를 믿는 성기훈. 대호가 단장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믿었던 대호는 겁을 먹고 프론트맨은 처음부터 게임 속의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정리 시작해요. 이렇게 혁명은 순식간에 제압이 되고 믿었던 깐부들을 잃게 됩니다. 게임 속에 진짜 게임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게임 속의 진짜 게임이 있는지 알지 못했던 성기훈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프론트맨은 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투표는 찬성의 승리였죠. 모든 걸 체념하던 성기훈은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깐부의 배신이었죠. 그렇게 또다시 게임은 시작됩니다. 빨간 팀이 파란 팀을 죽이는 숨바꼭질. 운명의 장난처럼 성기훈이 빨강,
배신한幹부가 파랑이었죠. 그곳에서 배신자는 스스로 가책을 느껴 성기훈을 도발하게 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성기훈은 인간을 믿은 걸 후회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나 때문이야. 그리고 그 복수의 때에 서로 남탓을 하고 처음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실은 내 탓이었다는 걸. 나 때문이야. 그 부끄러움에 성기훈은 죽고 싶었지만 게임 속의 진짜 게임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죠. 성기훈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손으로 내가 내 자식 새끼를 죽였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더 큰 상처를 입은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 치유받게 되죠. 마치 오일남에게 용서받듯이 정말 아름다운 이타심이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 본인의 상처는 치유받지 못했죠. 이렇게 치유받은 성기훈은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저 언니도 할머니도 저 때문에. 내 탓이 아니며 모두 각자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네 탓이 아니야. 아이를 꼭 지켜.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아기를 지키겠다고 선택하고 아기를 지켜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아이를 포함 9명, 1인당 상금은 49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이들은 아기를 죽여 상금을 올리기 위해 게임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게임 속의 진짜 게임이 재개되죠. 그분이 부르셔.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 게임은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였죠. 1번이 프론트맨이었다는 걸 알게 된 성기훈은 배신의 치를 떨게 되고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껏 사람을 믿는 선택을 했던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자신의 신념을 버리려 하죠.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게임 속의 진짜 게임인 프론트맨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두 잘 때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시즌 1부터 쭉 지켜온 아저씨, 그러지 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가 그렇게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을 통해 단련되고 나 때문이야. 또 단련되고 내 손으로 내가 또 단련되었기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내 자식 새끼를 죽였어요. 뭘 망설이는 거지? 진짜 게임은 프론트맨의 회한으로 과거 경찰로서 누구보다 정의로웠지만 끝없는 사람들의 배신에 결국 사람을 믿지 않고 말로 보는 자신처럼 성기훈 또 궁지로 몰아넣어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라는 질문에 아니 사람은 말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들은 말입니다. 경마장의 말. 자신과 똑같은 놈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싶은 유혹의 시험이자 동시에 자신처럼 되지 않고 이겨내길 바라는 너 같은 놈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야. 지들이 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놈들.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하는 게임이었죠. 진짜 게임은 승리했지만 아기를 지키기 위한 오징어 게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게임엔 아기를 죽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사람들이 우는사자처럼 포진하고 있었죠. 같이 뒤지기 싫으면 되나? 하지만 악은 언제나 서로를 믿지 못해 자멸하는 법. 이제 아기 아빠와 셋만 남은 상황에서 아이만 넘겨.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즉 자기가 우승하기 위해 자기 아기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죠. 준이랑 아기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성기훈은 아빠를 떨어뜨리게 되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 선택에 놓인 성기훈은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죽음을 선택하고 사람은 프론트맨에게 자신의 신념을 되던집니다. 평범한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받은 용서와 그를 지지하던 그 지지자들과 상처 입은 치유자, 즉 내 이웃들 때문인 거였죠. 극한 상황에서 타락하고 이젠 사람을 경마장의 말로 생각하는 프론트맨은 성기훈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처럼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고 자신의 테스트를 훌륭하게 넘어선 그를 바라보며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아기를 안고 나가죠.
6개월 동안 아기와 돈, 그리고 성기훈이 남긴 유언을 곱씹던 프론트맨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에게 아이와 돈을 보내고 자신의 테스트를 넘어선 성기훈에게 성균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의미로 딸에게 유품을 전달합니다. 가연에게 남기신 겁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본주의에 비폐해져가는 우리를 투영하고 있죠. 프론트맨처럼 가진 걸 지키기 위해 자본가의 선봉장에 선 사람도 있고, 오일남처럼 느지막이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 성기훈처럼 신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곳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 성기훈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거대한 자본주의 앞에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고초와 실패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즉 미래 세대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작은 선택들과 용서와 희생들이 모여 희망을 이야기하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선택을 통해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작은 선택, 작은 용서, 작은 희생들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평범한 성기훈을 통해 평범한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많은 분들이 왜 아빠에게 아기를 주지 않았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다음에 만들 프론트맨 이야기에 넣어보려 합니다. 456번의 의미와 오일남이 인간을 믿나라고 했던 게임과 오일남과 프론트맨, 즉 아빠 아들의 이야기, 별 쓸모없어 보이는 프론트맨 동생이 왜 나오는지, 북한 여병정이 왜 출연해야 되는지를 프론트맨의 입장을 통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 영상들이 있는데 채널 초창기 작품이라 보기에 좋지 않지만 영상미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면 더 글로리 히든엔딩과 드라마 카지노, 호구로 바라본 타짜의 설계, 그리고 게임 리틀 나이트메어 아시면 이남의 1, 2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프론트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